네, 이번 시간에는 패러디 쓰기에 대해서 너무 또 잘 쓴 작품만 보면 쓰는데 이제 주눅 들까봐 2013년도인가에 선생님이 이제 홍성고등학교에 있을 때 남자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2 또래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안도현 시인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뭐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연탄재 시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안도현 시인이 오는 것을 맞아가지고 그 안도현 시인의 시집을 갖다가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서 패러디 시 쓰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시들 중에 괜찮았던 시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서 요거 보면서 저 정도면 나도 쓸 수 있겠다 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좀 가볍게 해줄 겸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볼게요. 다 읽어주고 뭐 안도현 씨의 시까지 해석해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보시고 한 장면 한 장면 멈춰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라진 전재산이라는 시인데요. 요게 이제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다가 너무 횡령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돈을 환수를 하려고 했는데 환수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29만 원이다 하고 뻥치면서 이제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빼돌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그 당시 무렵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패러디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진 똥이라는 안도현 시인의 시를 갖다가 그대로 패러디를 해서 이 시적 화자는 그렇게 보면은 전두환 씨가 되겠죠. 이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안 붙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두환 씨가 이제 이 시적 화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치 있게 패러디와 풍자를 했고 요게 아마 1등 했던 시일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땅이라는 시, 요것도 이제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시고요. 요 시를 이렇게 사랑이라는 시로 이제 패러디를 했는데 선생님 기억에 이 태연이라는 애가 모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오지 않은 연인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그리움을 노래하는 시로 이제 조롱을 많이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원설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것도 입상작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이 친구가 되게 까불랑까불랑거리고 공부는 잘해요. 머리는 좋은데 까불랑까불랑거리고 별 생각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좀 가벼운 친구였는데 오히려 이 패러디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평소에 성적에 대해서 또 학교에 대해서 등급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재치 있게 잘 풀어냈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여하튼 이 시도 굉장히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간격이라는 굉장히 괜찮은 시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를 갖다가 뭐 성적표가 휩쓸고 지나간 학교에 가보고 나서야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경쟁의 폐해 이게 이제 요새 많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같이 하는 어떤 수업들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는 어떤 수업들로 이제 변화가 된 건데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여전히 내신은 성적 순이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씁쓸하게 이제 선생님한테 다가왔고 굉장히 산뜻한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똑같은 시를 가지고 이제 박성철이라는 애는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고 그 9시 뉴스에서 홍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거를 봤나 봐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거를 자기 경험을 갖다가 시화시켜가지고 굉장히 잘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격이라는 시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통찰을 담고 있다면 이 벽이라는 시는 그 관계 사이의 어떤 단절을 갖다가 얘기하는 어떤 시로서 좋은 패러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정막이라는 시, 짝사랑이라는 이 굉장히 소녀 감성인데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남자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굉장히 감수성이 정지용 시인의 어떤 재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그 칭찬 때문에 이 친구가 또 놀림을 또 많이 받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사춘기 남자애들이 이렇게 감수성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사랑이라는 시인데 이 친구는 스모커였어요. 스모커. 그래서 에어컨이라는 시를 썼는데 약간 좀 그 장난기가 많은 친구였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친구였는데 나름 직관적이게 모방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열심히 시를 써서 칭찬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조용일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돈에 대한 그리고 도박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패러디를 수행을 했죠. 멈춰놓고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팥꽃이라는 시인데 요거를 등급 이것도 이제 그 학교 안에서의 어떤 경쟁 그 학교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경쟁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시로 잘 표현을 했죠. 이것도 멈춰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부분이 좀 재밌어요. 먼 우편 배달부야 성적표를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성적표를 그때 우편 배달부가 이제 전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주말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천천히 오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마음을 드러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재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비꽃에 대하여라는 시를 19살이라는 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19살 소년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우면서도 기대되는 어떤 그 기대감을 굉장히 잘 나타냈어요. 되게 섬세하고 이 친구도 이 시를 쓰기 전까지는 이런 면모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선생님 지금 뭐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또렷이 이제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라는 시고요. 땅이라는 시를 닭이라는 이때 당시에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치킨을 엄청 먹었어요. 홍성에 그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 닭집이 닭을 엄청 줘요. 브라질산 닭으로 막 산더미 같이 주고서 거기다가 이제 닭똥집을 서비스로 또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게 나와요. 여기 몇 조각 남은 닭똥집을 모아 기숙사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넉넉한 인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미친놈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강이라는 시입니다. 비극이라는 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가 한번 선생님한테 조퇴하려고 거짓말 치다가 의도 터졌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또 선생님도 또 젊었고 하다 보니까 래퍼가 있어서 가끔 얘네들이 막 때려달라고 막 찾아오기도 선생님 집중이 안 됩니다. 이 아저씨가 집중이 안 돼. 엉덩이 한 대만 때려주십시오 하고서 막 맞고 가고 그랬던 때예요. 그래서 의도 터졌던 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굉장히 유쾌한 친구였고 나중에 이제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던 친구였는데 여하튼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 오겠죠.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면발이라면 약간 좀 라인 맞췄죠, 그죠? 근데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의미 자체는 굉장히 잘 썼어요. 면발이라면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파스타는 되지 말죠. 굉장히 좀 의미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판 의식이라든지 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명확하면 돼요. 꼭 비판이 아니더라도 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 명확하게 들어가면 성공적인 패러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담스럽게 가까이 나오는구나. 자, 강이라는 시를 엄마, 이거 좀 약간 눈물 나요, 그죠? 엄마가 사춘기 자기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어떻게 키워왔는지 그걸 갖다가 울음, 벽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패러디도 굉장히 잘 됐고 이 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 성일이라는 애는 모퉁이라는 시를 갖다가 시인이라는 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현실에 참여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어떤 지식인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 당시에 어떤 언론 탄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었고 시위를 이렇게 명박산성이라고 해가지고 막 자유롭게 사람들이 집회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언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이 막혀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인의 어떤 역할, 이걸 이제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바꿔서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를 썼던 좋은 작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요것도 굉장히 감수성 터져요. 겨울의 소원인데 가을의 소원을 패러디한 거거든요. 이 겨울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지 살펴보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뽀드득 소리내며 걷는 것, 남자애라고 하기에는 너무 감수성 터지죠, 그죠? 빨간 단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잘된 패러디로 이것도 칭찬을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 강가에서 어머니라는 패러디로 이제 황정현이라는 친구가 했었던 건데 이것도 이제 어머니의 어떤 희생이라든지 부모님이 자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요거는 이 내용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패러디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라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새에 빗대어 가지고 이제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칭찬을 받고 그 다음에 한번 얻어 터졌는데 여하튼 수업이 지루해서 우리가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서 수업이 지루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수업 자체를 패러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썼어요, 시는. 근데 기분이 왠지 나빠가지고 후드럽 했는데 여하튼 간에 이 시도 굉장히 좋은 시예요. 잠들지 않으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책상 위에 모든 건 건방지적이죠. 여하튼 간에 시를 굉장히 좀 잘 썼어요. 그녀를 기다리며 얘도 모쏠이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멈춰놓고. 이것도 잘 썼어요.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앞에서 나왔던 시인데 우리가 붕어빵이라면 이렇게 다소 좀 가벼울 수 있는 주제인데 굉장히 좀 주제의식을 잘 담아냈어요. 여기 보시면은 천진난만한 아이의 입속에선 달콤한 행복이 되고 길 가던 연인들의 두 입과 손에는 즐거운 설렘이 되고 퇴근하고 돌아가는 가장의 손에 이거를
이거를 얘가 생각해서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충격일 정도로 굉장히 주제의식을 잘 담아냈다라고 하는 칭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얘는 과학 덕후였어요. 그래가지고 슈레딩거의 고양이 나오적이죠. 딱 봐도 누군지 캐릭터가 이제 눈에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패러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오히려 더 좋은 패러디가 나와요. 도로에서 약간 좀 뭐랄까 자기 주장이 확고하고 자기 취향이 확고한, 특히 일본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도가 탁월한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근데 쓴 시라고 생각하기에 굉장히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좀 뭐랄까 많은 비판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여다보시면은 시 자체가 좀 깊어요. 여기 보시면 영락없이 휴대폰 프레임이 같이 나는 한 장의 슬픈 사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시적 화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서로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정의라든지 인간으로서의 어떤 끈끈한 유대관계가 없어진 그런 현대사회의 어떤 그런 단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를 한번 잘 보시면 이 친구가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를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입니다.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으로서의 어떤 다짐,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이 친구. 시만 봐도 모범생인 게 보이죠, 그죠? 김승원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기숙사생의 소원. 보시면 뭐 아침 점호하지 않는 거, 실외 점호,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지막에 근데 약간 좀 보시면 집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여기서 조금 먹먹해지긴 하네요, 그죠?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졸업을 기다리며, 요것도 굉장히 잘 쓰는 시입니다. 기억이 나요, 그죠? 졸업을 기다리며, 고래를 기다리며라는 시를 패러디를 해서 다시 오지 않는 어떤 학창 시절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단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멈춰놓고 읽어보세요, 꼭. 마지막 작품입니다. 대표작이기도 하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그림자로 치환해가지고 간단하게 패러디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제의식을 잘 나타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잘 쓴 시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너무 이제 패러디 시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너무 정전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손도 못 대고 막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볍게 쓰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웃고서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서 나와 똑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를 쓰는구나. 나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꼭 좋은 작품을 출품하셔서 좋은 결과도 또 같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